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에 출연해 윤석열의 비공개 발언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장관의 혐의를 확신하는 윤석열의 비공개 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조국 장관이 지명되기 전 이미 검찰이 내사를 상당히 진행했고 윤석열이 이런 보고를 받았을 것이며 이 보고받은 내용은 허위이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며 조국 장관의 임명을 막으려고 윤석열 총장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윤석열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포스트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건 오래되었는데 그걸 정면으로 거론했으니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전 이 포스트를 보고 윤석열의 캐릭터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주의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준 태도는 여성가족부 폐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여성주의 정책이 윤석열 지지도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어서? 아닙니다. 윤석열의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그가 보여준 자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을 들고 나왔을까요?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요구한다고 그걸 그냥 여과 없이 바로 이렇게 지르는 것이 맞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윤석열의 캐릭터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전 신지혜 씨나 이수정 씨 등을 영입한 것, 신희진 등을 영입한 것,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 이들을 일관되게 묶을 수 있는 가설은 하나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주변 사람들의 주장을 걸러낼 자신의 관점이 없어서 지금 자신의 곁에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신임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듣는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극단적인 패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에 더 도움이 되는 카드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대중정치인이라면 설사 여성가족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앞뒤 잘라서 찔러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바로 얼마 전까지 여성주의 입장에서도 논란이 되는 인물인 이수정 씨 등을 영입했고 게임 산업을 정신병으로 매도했던 사람들과 손을 잡았던 정치인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은 결국 그가 본인의 주관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정치인이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총장 시절에도 비슷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실 몇몇 측근들의 말을 그냥 믿고 따라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문재인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타도의 챔피언까지 간 것이라는 거지요. 이제 저는 그 분석이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서는 이런 극단적인 태도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태도 변화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는 단지 이준석 대표와 화해하는 제스처를 보여준 것 하나뿐이니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남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발언합니다.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또 이렇게 밝혔지요. 오늘 대변인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명칭만 변경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맞습니다.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발언일지라도 저 윤석열의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원칙과 정의, 강력한 리더십과 강단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의 시작과 과정을 보면
지난 조국 장관의 광적인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난의 시작과 과정이 보인다 이겁니다. 남의 말을 그대로 믿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수정하거나 멈추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그것이 또 강력한 리더십이요 강단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이거지요. 정경심 교수 재판의 IT 전문가인 박지훈 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든 존치하면서 이름만 바꾸든 종합적으로 다룰 신설부처라고 부르면서 여성가족부를 오히려 더 확장한다는 것이든 그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지 않겠다. 다만 박근혜 씨의 해경 해체 선언이 데자뷰로 떠오르는 점만 코멘트하겠다. 하지만 윤 후보의 이 글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윤 후보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발언일지라도 저 윤석열의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이 호언에 따르면 윤 후보 캠프 대변인의 지금까지 발언은 모두 허언이 되고 앞으로도 대변인 발언을 전혀 믿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캠프 관계자가 라디오든 어디 회의석상이든 나서서 발언하는 내용도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럼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고 하는 말마다 다 거짓이 되는 캠프 대변인은 직책을 없애야 하고, 다른 선대본부 관계자들도 라디오 출연이든 뭐든 대외 발언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꼭 대외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좌초지정을 설명해야 한다. 물론 라디오에서 상대 캠프 인사와 토론, 설전을 벌이는 역할도 대변인 대신 윤 후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런데 토론 안 하겠다 하지 않았던가? 뭘 하자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이다. 대변인 발언도 관계자 출연 발언도 믿지 말고 오직 윤 후보 본인 직접 발언만 믿으라는 것이 과연 진심 맞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대변인이나 다른 관계자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답해야 한다. 대변인 말은 사실이 아니고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공식 입장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 어떤 발언일지라도 라고 일갈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발언일지라도 저 윤석열의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페북에 쓴 글입니다. 앞으로 국힘당 선대위 대변인은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후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공식 입장은 아니지요?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마 페북에 쓴 것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야말로 총체적이다 이겁니다.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이거지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니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행태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인데 바로 멸콩을 통해 보여준 무지와 유치함이 또 그렇지요. 김혜환 목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세계 정용진이 시작한 일배놀이가 가관이다. 정용진이 개인 SNS에 멸공이라는 단어를 올리자 이에 맞춰 윤석열이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이마트를 방문해 멸치와 콩을 구매한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평소 윤석열과 오빠 동생하는 사이라는 나 씨는 또다시 멸치 사진을 올렸다. 방공을 모토로 하는 일배놀이를 선거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이 이대남들의 이탈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반공, 반북, 반중 경향이 강한 이대남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사진을 연출하는 것이다. 과거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영혼함 갈등을 일부러 자극하고 활용하는 일은 흔하지만 이에 더해 세대 간, 남녀 간 갈등까지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 처음일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자신의 이런 모든 행동이 오로지 나라와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해달라고 강변하는 실정이다. 아직도 미몽에 빠져 이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이 나라의 슬픈 현실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내가 굳이 이 글을 쓰는 것은 오늘 올라온 윤석열과 나 씨가 멸치 사진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다가 문득 왜 하필 여수멸치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여수멸치가 무슨 죄가 있지? 혹시 일부러 여수멸치를 골라서 올린 것인가? 하는 생각. 주지하듯 우리 현대사는 호남은 늘 빨갱이 논란에 시달렸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 호남과 빨갱이를 연결짓는 것이 바로 일베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따라서 무심결에 찍었는지 어떤 계산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윤석열과 나 씨가 올린 사진 한 장에 호남 비하와 혐오의 메시지가 내재된 것이다. 이게 단순히 핏이 굳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요? 홍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후보의 추락 원인은 측근들 준동, 후보의 역량 부족,
가족 비리로 인한 공정과 상식의 상실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지 뜬금없이 원팀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그게 해소되어야 다시 재반 등의 기회가 생기지 계속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면 안철수 후보만 급부상할 겁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해소되면 전 국민이 우리 편이 될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밝혔지요. 홍준표 의원께서 윤석열 후보의 추락 원인은 역량 부족과 가족 비리인데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역량 부족이 아닌 심각한 함량 미달이라 할 것입니다. 검사 시절 경제범죄를 수사한 경험으로 경제를 잘한다고 했으나 막상 3프로TV에서 경제에 관한 상식이나 기초 실력이 안 보였습니다. 지도자가 되기에는 실격점이었습니다. 가족 비리도 땜질이 될 수 없는 원초적 범죄입니다. 논문 표절과 허위 학력이 없었더라면 박사와 교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특권이 어제의 불법과 반칙으로 쌓아올린 것이다 보니 보안이나 사과로 끝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위선으로 국민을 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대본 읽기도 실패하고 이제 AI 윤석열이 등장했습니다. 웃음 뒤에 캐비넷을 감추고 있는 검찰당과 AI 대통령이 국민을 지배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특히 2030의 미래가 끔찍합니다. 앞으로 개개인의 취향이나 생각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파악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가 픽션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2달 남았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위험한 본질이 이미 드러난 후보임에도 욕심낼 것을 욕심내야 개인도 나라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할 책무가 저와 홍 의원께 있는 것입니다. 진영을 떠나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진영을 떠나 전 국민이 역사를 위험에서 구해냅시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